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핑 한 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이 돼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각 신문에서 일면에 그걸 게재하고 했는 모양인데, 민주당을 위시해서 이제 좌파 그룹, 야당에서는 마치 이제 큰 건수를 확보한 것처럼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어제까지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청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자,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방들이라도 우방 간에도 다 도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큰 해프닝이 터졌다고 해서 어느 정도 봉합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도청을 안 할 거냐?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건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 FBI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아마 법무부를 통해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법적 수사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마 취할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죠. 그래서 김태우가 지금 미국 가다가 공항에서 붙들린 모양인데 문서가 조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조작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본 자체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의 일부를 조작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기밀 문서의 거의 대부분은 8, 90%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계 대공세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전력 양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인터넷 모니터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출력된 내용, 출력된 거를 아마 다시 사진을 찍어서 아마 인터넷에 게재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 용지 자체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워싱턴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준 문건이 아마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된 걸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러시아에게 유리한, 우크라이나에게 좀 불리한 그런 어떤 지금의 현재 정황 또는 정세와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조작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전체가 조작되거나 조금 변형됐다 하더라도 아마 로우 머티리얼, 실제 그게 나온 그 문건, 기본 문건 자체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측하기 나름인데, 일단 미국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수순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인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존의 한미 관계라든가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라든가 이런 게 제외받아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보면 미국이 역시 좀 찌질하다는 게 워낙 그 정보기구가 많고 워낙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관리가 이제 굉장히 허술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한 조그만 이제 단일한 조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으나 여러 정보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유인물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과거에 스노든 사건, 스노든이라는 놈 지금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 국적을 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수구 꼴통들이 미국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거 보면은 결코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태는 지금 한국 정부로서는 일단 미국의 조치를 기다린 다음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든가 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보자면은 그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기밀이냐 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좀 이게 뜨뜻미지근한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미국이 한국 포탄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전달하는데 그때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거는 최종 유저가 미국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최종 유저 같으면은 파이널 유저 같으면 엔드 유저 뭐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런 우회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무슨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국방부가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는 건 자신들의 권리나
그 기자들이 물어본 데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수파들이 좀 이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좀 뻔뻔스러운 데가 없죠. 좌파들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솔직하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뭔가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아이가 뭐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데 그게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민한다. 그거야 그게 뭔 비밀이겠습니까? 우리 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다 종합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무릎을 탁 치고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오는 그런 뉴스는 없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관련된 건데 하필이면 이제 한국에 도청됐다. 요게 이제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미국 군 당국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CIA 국장으로 합시다. 한국 정부 도청 안 하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4년, 5년마다 정권이 바뀌죠. 그죠? 바뀌면서 판이하게 안보 정책이 다릅니다. 어떤 놈은 친중, 친북, 또 어떤 놈은 친미로 가는 듯 하다가 어정쩡하게 중간에 다리 놓은 놈들. 아직도 중국과의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들이 한국 정부에도 지금도 현재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의심받을 짓들을 하는 놈들을 갖다가 가만 놔둔다고요. 내가 미국 정부기관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청합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우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청하죠. 그 다음에 과거에 미국이 안젤라 메르켈이 있을 때,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했다 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난리가 났다고 해서 동맹 관계라든가 기존의 외교 관계가 붕괴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미국 정보부가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했다. 당연히 도청하죠 그거야. 우리가 각국에 이제 대상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주재국 정부가 대사관 다 도청합니다. 여간 도청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진 애를 쓰고 이제 방어벽을 만들고 하는 거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방 국가를 하더라도 우리 대사관, 우리 총영사관 또는 정보기관의 건물, 국내 건물 다 도청한다. 얘가 어떤 식으로 해킹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방이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촌사람들 이야기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설사 이번에 미국이 사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도청과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은 이제 도청을 안 할 거냐. 그다음에 해킹을 안 할 거냐. 아니죠. 또 합니다. 그건 최소한 이 혁명 21의 당원들이라든가 뉴피닝의 이제 애청자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얘가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죠. 얘들이 툭 하면 중국에 어떤 또 발을 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전화 내용, 그 다음에 문서 다 도청이나 그 다음에 해킹 또는 이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있어난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 일이 봉합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또 이와 같은 사건은 또 발생합니다. 우방끼리도 이런 어떤 도청을 한다, 그 다음에 해킹을 한다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방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최소한 혁명 20일 당원이면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겉으로 일단 만약에 그게 도청이 맞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외교적인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이스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우려되는 거는 자, 서방 사회가 이번에 이거 한국에 도청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도 이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얘들이 도청하거나 해킹하는 건 당연한데 과연 어느 선까지 들어와 있을까? 이걸 갖다가 각국이 지금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미국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들어와서 어느 정보까지 채갔을까? 이걸 확인하는 건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불신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5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의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G7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서구 가치를 신봉하는 법치와 시장 경제,
인권과 자유를 갖다가 기본 모토로 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계의 7대 리더 국가들인데, 이번에 이 해프닝으로 인해서 기분 좋은 얼굴로 만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준동하고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7개국만은 뭔가 단결해서 그래도 공고한 어떤 방어벽을 만들자. 그래서 디커플링 하는 문제, 디리스킹 하는 문제,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어떤 절대적인 안보의 선, 그걸 구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자라고 모인 건데, 지금 이 도칭이라는 해킹 사건, 기밀 문서 이게 누출이 되면서 과연 이 7개국 정상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따뜻한 악수나 스마일을 교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을 때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켄이나 미국이 어떻게 잘 조절하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건 미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이게 찌질하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이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과거에 한국 보수우파 유튜버들 중에 민주당보다 공학이 낫다라고 하는 이 환상, 그로 인해서 트럼프를 갖다가 완전히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레가시가 남아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좀 저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가 낫어 라는 포뮬라가 다시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트럼프가 대중 포위 구도라는 것 같다 큰 전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의 업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칭찬을 아까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매니지먼트 엉망이라는 거지. 일단 그런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포석, 그거는 트럼프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첫 단추를 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유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식 방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파 유튜버들 한번 쭉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그거 보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검색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교묘하게 트럼프가 옳았다, 공화당의 노선이 옳았다라고 은근슬쩍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냉철하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터질 거라는 것 같아 전제로 하고 이 뉴스를 계속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